메소드 바인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소드 바인딩은 어떤 객체 변수를 가지고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호출할 함수를 결정하는 것을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어떤 함수를 부를 것인가. 그래서 특정 리모컨을 사용하여 특정 객체를 조작하는 경우 해당 리모컨의 정의 또는 선언된 메소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et이 있고 dog, cat 이런 식으로 상속을 하고 있을 때 pet 리모컨을 가지고 고양이도 강아지도 처리할 수 있고 고양이도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pet 리모컨 갖고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는 여기에 있는 버튼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pet의 set name이 있으면 이 set name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bark라고 하는 메소드가 없다. 그러면 이 메소드, 이 pet 리모컨이 bark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진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어도 이 메소드는 pet 리모컨을 가지고는 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호출되는 메소드는 리모컨이 가리키는 객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set name이 여기에 정의되어 있고 dog에서 set name을 재정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함수가 있고 여기도 함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pet 리모컨을 가지고 set name 부를 수 있는 건 set name은 부를 수 있는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실행되는 건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으면 요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다양성이라고 그럽니다. 리모컨이 어떤 객체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그 객체에 맞는 메소드가 호출된다. 그것을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는 다양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늦은 바인딩이 제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 바인딩은 early binding, late binding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른 바인딩, 늦은 바인딩 또는 late binding을 dynamic binding이라고 해요. 동적 바인딩. early binding을 static, 정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late binding과 early binding의 차이는 early binding은 호출할 함수를 컴파일 시간에 결정하는 거고 late binding은 실행 시간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행 시간에 여기 잘못됐네요. 실행 시간에 메소드를 결정하는 겁니다. 늦은 바인딩은 실행 시간에 호출할 메소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행 시간에. 그래서 그런데 실행 시간에 메소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에서는 늦은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버추얼로 키워드 수식해서 가상함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가상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late binding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C++에서는 참조 타입의 변수나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가상함수를 호출할 경우에만 late binding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바는 모든 메소드가 자동으로 늦은 바인딩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별도 뭔가 수식하지 않아도 모든 메소드는 자동적으로 late binding이 제공이 돼요. 이것도 아마 JVM이 모든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과정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추가적인 일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C++에서는 이런 복잡한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가상함수로 만들어야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비추어 보면 자바도 그러면은 이름 바인딩을 하도록 뭔가 함수들을 가상함수가 아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냐면 파이널 메소드로 만들어줘서, 즉 얘는 더 이상 재정의하는 메소드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정해 줌으로써 이름 바인딩을 하도록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C++처럼.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리듬 바인딩과 이름 바인딩 요 개념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다양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리모컨이 있을 때 이 리모컨을 가지고 호출할 수 있는 것은 뭐고, 그런데 실제 호출되는 건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리모컨, A라는 타입의 리모컨 가지고 호출할 수 있는 것은 바, 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호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이트 바인딩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A라는 타입으로 인자를 받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A 타입이에요. 그러면 A 타입의 객체도 올 수 있고 A를 상속한 후손 객체들도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 후는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실행 시간이 돼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실제 A 객체가 오는지 아니면 그것의 후손 객체가 오는지에 따라서 어떤 메소드가 호출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B에는 바즈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B 객체가 여기에 전달되더라도 바즈는 호출할 수 없습니다. 호출할 수 있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리모컨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호출할 수 있는 것. 이건 뭐에 결정돼요? 리모컨에서. 실제 호출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객체. 리모컨이 가리키는 객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B가 일로 전달되면 요 바는 요게 불러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게 불러져요. 물론 얘는 지금 재정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후를 생각해 보면 이 후는 요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요게 실행이 됩니다. 그 지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B를 오더라도 B는 또 여기 이 그림에서는 B를 상속받는 애들이 없어요. 없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B의 후손이 있을지 없을지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단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세 개 모두 다 레이트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C는 A를 상속받으면서 f를 파이널 함수로 만들어줬습니다. 함수가 파이널로 수식되면 이 함수는 더 이상 재정의할 수 없다. 내가 클래스 E 만들면서 extends C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f를 재정의하게 되면 얘는 에러가 나요. 문법적으로 에러가 납니다. 파이널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파이널이니까 f를 부르게 되면 또 바즈도 파이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파이널이면 이
것들은 early binding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 타입을 받으면 C의 조상은 올 수 없어요. 조상은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뭔가 강제 타입에서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입이면 C 타입의 객체를 받을 수 있고 C의 후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C의 후손이 오더라도 후와 바즈는 재정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얘와 얘는 요 함수가 불러진다는 것을 컴파일러는 단정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early binding, 즉 컴파일 시간에 얘가 불러진다는 걸 알고 코딩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D의 경우에는 이 값 자체가 파이널이에요. 클래스 자체를 파이널로 했어요. 그러면 이 D의 후손들은 없다는 거예요. D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이널이라는 수식어가 없지만 얘네들은 다 파이널이 돼요. 다 파이널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뭘 호출할지는 다 미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런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C++만큼.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바는 기본적으로 레이트 바인딩을 한다. 왜? 그리고 C++와 비교해 보면 C++에서는 레이트 바인딩 하려면 참조 타입, 포인터 타입, 그리고 버추얼 함수여야 돼요. 그런데 자바는 객체는 모두 참조 변수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함수는 기본적으로 버추얼이에요.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레이트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리모컨이 있을 때 이 리모컨으로 호출할 수 있는 것은 리모컨의 타입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A면 A 타입에 의해서, B 타입의 리모컨이면 그 타입에 의해서 호출할 수 있는 것은 결정이 된다. 그런데 실제 호출할 수 있는 것은 이 리모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리모컨이 뭘 가리키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떤 부모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를 이제 상속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 클래스를 정의해야 되는데 이때 메소드와 관련해서 그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 메소드 정의와 관련해서 첫 번째가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상속받는 거예요.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않는 이상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메소드는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물론 생성자는 해당되지 않고요. 생성자가 아닌 일반 메소드들은 자동으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즉 부모가 제공하는 걸 내가 그대로 써도 된다. 그러면 이게 상속의 가장 큰 이점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좋은 시나리오죠.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선언만 해놨어요. 그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선언이 아니라 정의를 해놨는데 그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재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의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부모 메소드의 의미와 재정이 된 메소드의 의미가 확연하게 다르면 상속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식 클래스를 처리할 때 뭘 이용해 처리해요? 부모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줘야 돼요. 항상 부모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처리를 할 때
어색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부모 리모컨에 어떤 메소드가 있으면 그 부모 리모컨의 생각에서 봤을 때 얘가 뭘 가리키고 있을지는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 메소드를 누르면 기대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행동. 그것과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 2, 이 경우에는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된다. 확연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가 제공을 안 해줘요. 공통 기능을. 그리고 선언도 안 해놨어요. 선언도 안 해놨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도 아닌 그런 메소드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세 메소드가 퍼블릭 메소드이면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는 가급적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되면, 새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면 이게 상속을 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 부모 클래스가 올바른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가 접근할 수 없는 메소드는 상속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프라이빗 메소드. 이 경우에는 상속된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상속이 돼봤자 자식 입장에서는 그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외부에서도 그 객체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경우 3와 관련해서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공개 메소드의 수, 이제 공개 메소드가 중요한 거예요.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메소드의 수, 이 메소드의 수는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공개 메소드가 3개면 얘도 똑같은 3개, 얘도 똑같은 3개, 3개인데 얘는 좀 달라. 그렇게 될 수 없고요. 그것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개수가 동일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개되는 메소드 자체도 같아야 돼요. 그래야 서브 타이핑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리모컨으로 얘네들을 처리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 이 리모컨으로는 얘를 호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은 유연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도록 우리는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메소드를 재정의할 경우 보통 부모에 정의된 메소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만들어 놨는데 그걸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자식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는 것은 뭔가 설계에 또 이즈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정의된 메소드를 호출해서 기본 작업을 한 후에 필요한 추가 작업하는 경우 또는 내가 어떤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재정의할 경우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출력하는. 그래서 이 이름을 출력하는 건 모든 강아지들이 다 해야 되는 거라서 그때 이제 뭘 쓰냐면 이렇게 슈퍼 점팍 이런 식으로 이제 슈퍼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슈퍼가 없으면 요거는 재기 호출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재정의하는데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으면은 슈퍼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슈퍼는 부모 멤버를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어떤 식별자다. 구분해내는 어떤
문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is랑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this는 객체 자체예요. 근데 super는 단지 구분해주는 요소일 뿐입니다. 뭐 이런 요소일 뿐이에요. 그 C++에서 가시영역 해소해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는 그냥 부모 것만 접근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지 슈퍼 이런 형태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의할 때는 이런 at override 같은 거를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annotation이라 그래요. annotation. 그래서 주소. 근데 프로그램 주소 이런 것과는 좀 차별되는 주석인데 이 annotation은 컴파일러한테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컴파일러의 지능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메소드는 재정의하는 함수다라는 것을 컴파일러한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들 때 모르고 여기를 바크를 바트라고 썼어요. 근데 여기 오버라이드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컴파일러는 시추의 부모인 덕에 가서 바트 함수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바트라는 함수가 없으면은 오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int라는 인자를 뒀어요. 그런데 부모에 갔더니 바크는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오류를 주게 됩니다. at override 쓰면. 근데 at override 안 쓰면은 얘는 이름만 똑같이 다중정의하는 거구나. 바트를 쓰면은 새 메소드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정의할 때에는 항상 at override 써서 컴파일러에게 좀 더 엄격하게 문법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의할 때는 자바에서는 at override라는 annotation을 사용해야 됩니다. 재정의하는 규칙. 재정의할 때 규칙은 매개변수 목록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반환 타입은 더 특수한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의 접근 권한은 완화할 수 있어도 강화할 수 없다. 부모보다 더 많은 책 예외를 공포할 수 없다.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부모 리모컨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A가 A 이렇게 만들었을 때 목록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오버라이딩 하면서 요 매개 변수를 A가 아니라 B를 쓴 거로 바꿨다. 그러면 이거는 문법 오류입니다. 문법 오류예요. 왜냐하면 부모 리모컨은 B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A는 A 클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B라는 것이 올지 C라는 것이 올지 D라는 것이 올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 타입은 더 특수한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A지만 B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접근 권한을 완화할 수 있어도 강화할 수는 없다. 여기가 public이면 public이 돼야 돼요. 이렇게 protected 또는 private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 리모컨은 public이면 여기에 펑이 있는 거죠. 근데 protected이면 펑을 누르면 B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부모보다 더 많은 예외를 발생할 수 없다. 책 예외를. 책 예외가 뭐냐? 뭐 그건 나중에 했는데 어쨌든 책 예외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예외를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펑 입장에서는 예를 부르면 A, B라는 두 종류의 예외를 발생하는데 얘는 A도 B, C를 발생한다. 그러면
C를 발생한다는 것은 부모 리모컨을 사용할 때는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재정의 규칙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매개 변수 목록은 더 일반화하는 것은 원래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더 일반화하는 것은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유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하고 매개수의 목록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반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특수한 타입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얘는 A를 반환하는데 B를 반환하면 B도 A 타입이죠. 문제가 없죠. 얘가 펫이고 dog이면 이 함수를 부르면은 리모컨 입장에서는 애완동물이 반환돼야 돼. 근데 강아지가 반환이 돼도 애완동물이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반환 타입은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규칙 1과 규칙 2는 실제로는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 타입만 가지고 문법적인 측면만 우리가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논리적인 측면도 고려해 줘야 된다. 즉 메소드의 사전 조건은 강화되지 않아야 되고 사후 조건은 약화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메소드가 int를 받아요. 부모. 그런데 얘의 인자의 범위가 음수도 되고 0도 되고 양수도 돼요. 그런데 자식 메소드는 얘를 오버라이드 했는데 양수만 됩니다. 그러면 부모 리모컨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자식이 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펑을 불러요. 그러면 이 펑을 부를 때 음수 전달해도 되고 양수 전달해도 되고 0도 전달해도 되는데 자식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음수 전달할 거 아니에요. 음수 전달해도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사후 조건. 사후 조건은 약화되지 않아야 된다. 얘는 양수만 반환하는데 자식 메소드는 음수도 반환할 수 있어.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도. 그러면 부모 입장의 리모컨을 보면 이 리모컨으로 어떤 자식이 가리키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눌렀을 때 반환하는 값은 양수일 기다는데 갑자기 음수가 튀어나오면 이 리모컨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어색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속을 할 때 이제 문법적인 측면도 우리가 문법 오류를 안 나게 해서 고려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모 리모컨을 이용해서 자식들을 처리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시나리오 1, 2, 3 중에 메소드 와 관련해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자식 부모에 없는 메소드를 추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펫 리모컨으론 바크 또는 뮤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항상 상속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 리모컨으로 자식들을 온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메소드 말고 멤버 변수. 자식 클래스의 멤버 정의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 아까 메소드 시나리오를 살펴봤는데 자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상속받는다. 부모 클래스의 모든 멤버 변수는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접근 권한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메소드에서는 이 접근 권한이 상속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 멤버 변수의 경우에는 상속을 할 때 접근 권한이 안 미쳐요.
부모에 여기 3개가 있고 B에 2개를 추가했으면 B 객체를 만들면 이렇게 상속됐을 때 B 객체를 만들면 5개가 다 유지가 됩니다. 이것들의 접근 권한과 아무런 상관없이 5개가 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상속된다. 새 멤버 변수를 정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2개를 추가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새 멤버 변수의 도입이 새 공개 매수의 도입이 필요하면은 방금 말한 이 문제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를 재정의하면서 이 재정의하는데 필요한 어떤 멤버 변수예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와 달리 부모 클래스 멤버 변수와 같은 이름의 멤버 변수를 정의하면 똑같은 이름의 멤버 변수가 2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거를 검사해 주지 않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n이 있는데 여기에 또 n을 만드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하나 이제 상속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예제를 살펴보는데 이 예제는 상속의 장점을 설명드리기 위한 예제가 아니라 거꾸로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문을 클래스로 객체지향으로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의 상태로 문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요 정보만 유지하고 문의 행위로는 열기, 닫기 2가지만 가능한 문을 클래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의 상태는 문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2 종류이니까 죄송합니다. 문의 상태는 문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2 종류이니까 우리가 이 상태를 나타낼 때 2가지 상태만 존재하면은 원시 타입 중에 불리언 타입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 open이라는 멤버 변수를 정의해서 이것이 false이면 닫혀 있고 이것이 true이면 열려 있는 상태로 모델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멤버 변수는 false로 명백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문은 생성할 때 닫혀 있는 상태로 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를 했고 멤버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본 생성자에서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자바에서는 멤버 변수의 이름과 메소드의 이름을 이렇게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이것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open, close, 열고 닫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메소드에서는 이것만 하면 돼요. is open을 open이면 true로, close는 is open을 false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시스템 아웃으로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추가했는데 이 코드를 추가한 것은 지금 내가 만든 이 클래스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요소입니다. 필요 없는 요소인데 그냥 살펴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추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개발자가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이 필요해? 그러면 객체 지향에서는 OCP라는 원리가 있어요. Open Closed Principle 이라고 해서 수정 없이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능이 필요할 때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자 전쟁에서도 살펴봤듯이 여기에 뭐 스퀘어 뭐들이 있었을 때 갑자기 아메바라고 하는 도형이 필요하면은 얘네들 수정 없이 새 클래스를 정의해서 아메바를 추가할 수 있었죠. 이게 OCP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어떻게 만들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 클래스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방법. 근데 얘는 기존 코드를 수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안은 문 클래스를 상속받아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정의합니다. 이 챕터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상속이니까 두 번째 대안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만 있냐?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문 객체를 포함 관계로 사용해서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맨 마지막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지향하면 상속이 떠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잠금 장치가 있는 문도 문이다. Door with lock is a door. 잠금 장치가 있는 문도 잠금이에요. 그러니까 is a 관계는 충분히 성립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받는 것으로 구현을 해봅시다. 근데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은 뭐가 더 필요하냐면 상태가 이제 추가돼야 돼요. 잠겨 있는지 여부. 열려 있다, 닫혀 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이제는 잠겨 있냐, 잠겨 있지 않느냐. 요 상태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행위도 잠그고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야 돼요. 락과 언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extends door. 그래서 door를 상속받아서 door with lock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추가되는 상태가 잠겨 있는지 여부니까 이것도 불리한 변수를 하나 도입해서 is locked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is locked가 false이면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거고, 얘가 true이면 잠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그냥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필요 없어요. 요걸 안 해도 기본 부모 생성자가 필요한 건데 그냥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안 해도 된다. 요게 없어도 기본적으로 부모 생성자, 부모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요게 없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ock과 unlock을 이런 식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is locked이면 뭐 할 필요가 없고, is locked가 false이면 lock을 true로, unlock은 is locked가 true이면 false로 바꾸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door with lock은 door의 자식 클래스니까 door 리모컨으로 door with lock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pen, close 했는데 lock 부를 수가 없죠. 이 lock이라는 메소드는 door 리모컨에는 없어요. 리모컨을 가지고 호출할 수 있는 건 뭐에서 결정돼요?
요 타입에 의해서 결정돼요. door에는 오픈하고 close만 있습니다. 그래서 락 메소드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고요. 만약에 부를 수 있다고 쳐도 칩시다. 그리고 요 코드를 약간 수정해서 얘를 요 위에 있는 걸로 요거를 위치를 바꿔 봅시다. 그래서 D open 그 다음에 D.lock 하면 열려 있는데 잠가 버리는 그런 또 엉뚱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락은 이렇게만 구현해서는 안 돼요. 락은 언제만 할 수 있냐면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만 잠궈야지 의미가 있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잠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속을 받았는데 문제점 1. 부모 리모컨으로 door with lock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새로 개발한 코드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코드부터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모컨과 이 리모컨의 버튼이 달라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얘를 부르기 위해서는 얘를 강제 타입 변환한 다음에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자식 클래스에 부모 클래스 없는 메소드 새로 추가할 경우에는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 오류부터 고치면은 is open을 여기다가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열려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열려 있지 않으면 락 되어 있는지 보고, 락이 안 되어 있으면 락을 true로 바꿔주는 요 코드로 하면 이제 락은 이제 올바르게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만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얘도 수정을 해야 돼요. 이제는 오픈도 그냥 열 수는 없어요. door with lock의 경우에는 락이 안 돼 있는 경우, 잠금이 해제되어 있는 경우에만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도 따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도 at override가 돼야 되는 거죠.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면 이제는 door with lock도 코드 자체는 문제가 없이 제대로 만들어진 거고요. door도 잘 동작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문제, 이 첫 번째 문제를 이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델링이 올바른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door라는 게 있고 얘를 상속받은 door with lock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속 계층도에서 얘도 생성을 하고 얘도 생성하는 형태예요. 이거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상속 계층도에서 단말이 아닌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돼서 생성을 안 하고 단말들만 생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형태예요. 좋은 형태인데 그 형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과연 이 door with lock에는 lock과 unlock이 들어가니까 이 메소드를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주는 것이 좋은 건지 바람직한 건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형태로 만약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o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서 do가 있고 이 밑에 do without lock, do with lock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처리하고 얘도 처리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보면 쭉 메소드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오픈, 클로즈를 다 여기다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럭과 언럭은 이제 도어에는 만들 수가 없죠. 필요하니까. 잠금 장치가 있는 문에만 필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공통 리모컨으로 둘 다 처리하고 싶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abstract 메소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 메소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beam 메소드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어로 락을 부르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얘는 아까처럼 만들게 되면 이제 얘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요것들만 생성한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빔 메소드 만들어서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상속 모델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도어 리모컨을 눌렀는데 락을 해도 아무것도 안 한다. 물론 논리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서 문제는 없지만 이상한 거죠. 나 계속 눌러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잠금 장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상속에서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게 do with lock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형태이고요. 또 그냥 하나만 만들어서 얘를 갖고 잠금장치가 있는 문도, 잠금장치 없는 문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솔루션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는 뭐 명확한 답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속은 만능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특히 상속은 이세가 성립해야 되는데 애초에 상속을 고려해서 만든 클래스가 아니면 이를 상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코드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은 잠금장치가 없는 문을 만들지만 향후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문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내 응용에서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문만 만들어서 잠금장치 문만 만들었는데 갑자기 잠금장치를 추가해야 됐어요. 그러면 이 추가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상속해서 만드는 것은 예의 수정 없이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얘도 객체 만들고 얘도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잘못된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대안 3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대안 3도 간단히 살펴보면 has A로
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is locked를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걸 만들 때 door.close 이렇게 그 생성된 객체한테 다 위임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일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위임을 하는 형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as a를 이용해서도 door with lock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형태인지는 이제 논란인데 이런 방법도 있다. 상속을 하지 않고 has a로도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이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얘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다. 근데 이것의 문제점은 door 리모컨으로 즉 door와 door with lock을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리모컨이 없다. 그럼 꼭 공통 리모컨이 필요한 것인가? 이 지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